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 현대차, 기아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수는 오전에 좀 이제 조정을 받다가 이제 오후장에 반등이 나왔는데, 현대차가 지난번에 이제 애플과의 이 협상 중단에 대한 악재, 자, 그것이 이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자, 오히려 현대차는 이제 자기 갈 길을 간다. 자, 이런 시장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현대차는 이렇게 되면은 조금 조정을 보이더라도 결국은 다시 28만 원대 돌파해서 30만 원 찍으러 갈 수 있는, 자, 그런 지금 모습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2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21선을 지난번에 바로 돌파를 못했죠. 자, 그리고 애플과의 이 협력 중단에 대한 악재가 나왔지만, 지난번에 그랬어요. 정말로 악재라 그러면 이 전저점을 깨야 된다고. 근데 여기를 안 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겠다는 이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의 의지를 보여줬고, 그래서 오늘 다시 21선까지 왔는데, 자, 이 모습이, 자, 잘 살펴보면은, 자, 이렇게 21선 밑에서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보통 자,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게 되면 21선이 이제 우하향을 하죠. 자,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눕고 나서 우하향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우하향이 나왔을 때에 21선이 저항의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걸 돌파할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자, 다시 25만 원권에서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내 차 이렇게 바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21선 맞았으니까 조금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조정권 23만 원대에서 25만 원대를 조정권으로 보고 여기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면은 한번 조금 다시 물렸다가 돌파할 수도 있고, 돌파 이후에 또 조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21선 위로 돌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23만 원대하고 25만 원대에서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주느냐는 겁니다. 네. 그래서 23만 원대를 깨지 않고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준다면은 주가가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지금 조정 구간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상승 나온 것은 그동안의 이 불확실성 해소, 자, 그리고 앞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의지가 있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는 지금 계속해서 조정심하다,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아차를 보시겠습니다. 자, 기아차가 역시 애플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협력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크게 하락을 했지만 역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저점을 안 깨죠. 안 깨고, 자, 지금 85,000원대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21선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오늘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동안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가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주가가 안 떨어지고 버텨요. 자, 이렇게. 자, 이제 주가의 이 크기도 지난번처럼 막 장대 양봉,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봉이 나오면서 버티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21선 부분에서 딱 붙어 있으면서 조정을 이 근처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것도 단봉으로. 떼봉이 나오는 것은 별로예요. 안 좋아요. 만약에 뭐 다시 애플이 제발 우리랑 합시다 그래가지고선 다시 기아차랑 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또 한번 뭐 크게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 지금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기아차에 대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의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기아차의 미래 성장성을 보고선 올라가는 거죠. 결국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애플 때문에 급등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조정을 좀 보여야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힘을 여기서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8만원권에서 계속해서 좀 조정을 보여주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단봉으로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현상입니다. 정말 악재가 있다면은 장대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는 더 이상 크게 밀리거나 그런 거 없이 횡보하는 조정, 기간 조정이죠. 기간 조정을 만들어 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 역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전일보다도 또 조금 내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극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동안 이렇게 연속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원래 삼성전자의 움직임은 하루에 많아야 2, 3% 움직이면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이 절대 아니죠. 추세가 좀 나왔다가 조정받다가 또 나왔다가 조정받다가 결국 크게 보면은 우상향을 그리면서 가는데, 자, 이 속도가 올랐다 내렸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좀 많이 오를 때도 있지만 조금 많이 떨어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다시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우상향을 하는 이런 움직임인데, 결국은 삼성전자는 우상향을 해서 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들어오신 분들, 90층 이상에 있으신 분들이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불안해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받고 있으면서 어디서 살까를 지금 타이밍을 노려야 될 때입니다. 자,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60일선이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60일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자, 21선은 돌파를 못했으니까 21선이 꺾여서 이렇게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81,000원대, 자, 이 부근에서 또 반등이 나왔다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서 21선이 이렇게 이격이 좁아들고 61선이 올라오면서 여기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 주가가 한 이틀 또 조정이 나오면 또 양봉 하나 나와서 이제 버티고 또 좀 올라갔다가 또 조정받고 이제 이렇게 움직입니다. 급격하게 삼성전자가 나빠져가지고서 막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없죠. 자, 만약에 조정이 좀 나온다면 오히려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봅니다. 자, 이 90층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60일선과 이게 다가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예요. 야, 여기서 여기까지 많이 빠졌으니까 매도하자, 손절하자가 아니고 추가 자금이 있으면은 추가 매수의 자리를 봐야 되고요. 자, 그리고 추가 매수할 돈이 없다면 그냥 버텨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내릴 때 매도하게 되면은 거의 최저점에 매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또 올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조정은 견뎌야 된다. 자, 그리고 조정이 나오면 추가 매수의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도 추가 매수 타이밍이 바로 또 신규 매수자의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보유의 관점으로 봅니다. 자,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1선을 지지하고 무상향 추세가 나오는데 다시 21선에서 반등이 조금 나왔죠. 나오다가 이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내리면 그 다음에는 21선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 추세는 꺾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큰 대세 상승은 맞아요. 맞는데, 자, 다음번 내려오면 매수를 어서 해야 되느냐? 지금은 매수할 구간은 아닙니다. 삼성전기는. 왜냐하면 21선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21선을 찍고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아예 과대낙폭이 나와서 저 19만 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또 한번 매수 타점이 된다든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만 원 이하가 또 한번 매수의 시점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이 부근에서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선 들어가야 됩니다. 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자 19만 원대 또는 20만 원대를 지지하는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지금은 일단은 보유입니다. 앞으로의 주가의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지 되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카카오가 엄청난 또 이 신고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역시 이 미래를 선도하는 자 이런 업종만이 또 한번 주가가 지금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네이버. 자,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최근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름에 네이버도 이 엄청난 상승을 계속해서 해주고 난 다음에 한 5개월 동안을 횡보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자, 이런 횡보 구간이 나와야 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일단 신고가를 냈죠. 지난번 여름에의 신고가를 최근에 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는 캔들의 등락폭을 보면은 네이버가 좀 카카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조금 운영을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좀 공격적이라고 한다면은 카카오 쪽으로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자, 카카오는 보면은 이렇게 꼬리도 길어요. 아래 꼬리도 길고 위 꼬리도 길고. 또 그렇지만 한번 장대로 뽑으면은 이 장대 양봉이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에서 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공격적인 투자자라면은 카카오,
만약에 카카오와 네이버가 성격이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경우에는 카카오, 좀 보수적인 경우에는 네이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난번 네이버가 오를 때 카카오도 똑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주로 뭐 엄청난 대세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똑같아요. 조정을 똑같이 한 5개월 동안 조정을 보였어요. 근데 이때 나왔던 조정의 깊이가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좀 더 커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때도 그만큼 좀 더 급등하는 모습은 카카오 쪽에서 좀 더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또 이격이 벌어졌으니까 지금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면 좀 올라갔다 또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때 또 카카오는 매수의 자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카카오하고 네이버도 이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또 한번 조정이 살짝 나옵니다. 조정이 나왔을 시 한번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고, 자, 지금 카카오를 보시면은 21선 밑으로 빠졌지만 바로 복귀를 했어요. 그리고선 계속해서 21선 지지를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앞으로 더 상승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다음번에 조정이 나와서 또 21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지지를 하게 되면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자, 포스코 케미칼도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21선을 딱 찍고 올랐어요. 항상 21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던 종목은 다시 21선까지 왔을 때의 반등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일단 전고점인 147,500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추세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다시 내려오면은 매수입니다. 만약에 그냥 내려오면은 그 다음에는 21선을 깨고선 좀 조정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더 올랐다가 내려오면은 매수지만 바로 내려오게 되면은 글쎄요,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혹시 21선을 깨지 않을까라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본 다음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LG전자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15만원권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또 21선을 계속해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자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대단해요. LG전자 이때 이렇게 박스권의 모습, 자 지금 박스권의 모습인데 또 한 번 상승하기 위한 자 이런 자리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21선 지지를 받고 있는데, 자 그래서 LG전자는 이 박스권에서는 분할 매수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다시 한번 19만원 돌파해서 20만원대를 한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